본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입니다. 수채화 같은 시골 항구의 풍경, 찬란하게 저무는 석양, 연기를 내뿜는 녹슨 굴뚝등을 배경으로 타이틀이 뜬다.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시즌 2. 풍요로운 자연이 사람을 품어주는 곳. 울산 울주 앞바다를 걷다 보면 바다가 건네는 따뜻한 위로를 받습니다. 임택 작가가 산책로 데크에 서서 바다 풍광을 사진 찍는다. 한 폭의 수채화 같은 풍경들, 울주군 서생리안 그 풍경을 그대로 담아봅니다. 임택 여행 작가. 울주와 울산은 서로 이웃하고 있어요. 하지만 울산은 아주 가파르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울주는 말이죠. 예전의 멋스러움과 그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주가 울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듯해요. 이제는 좀 쉬었다 가라고 말이죠. 임택 작가가 등산로 데크에서 내려가 바닷가 가까이 간다. 임택 작가는 작은 바위 위에 풀달린 마이크를 조심스레 올려두고 헤드폰을 쓴다. 맑은 물살이 바위를 때리고 출렁거린다. 한반도의 아침을 깨워온 울주 앞바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자막: 울주의 아침이 시작된다. 그 삶의 소리를 따라가 봅니다.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밝아오는 바닷가 풍경이 펼쳐진다. 동해안에서 가장 빨리 해가 뜨는 곳. 그래서 희망의 바다라고도 불립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김동철 씨는 오늘도 배에 올랐습니다. 어부 김동철 씨 69세. 출렁이는 검푸른 바다 위에 고깃배 한 척이 떠 있다. 김동철 씨가 어창 위 기둥에 묶인 밧줄을 감아서 그물을 끌어올린다. 울주 앞바다는 철마다 다양한 어종을 만날 수 있어 천혜의 어항이라고도 하는데요. 김동철 씨 아내가 그물 올리는 것을 도와준다. 그물을 올리자마자 반가운 녀석들이 보입니다. 크고 작은 생선들이 팔딱거린다. 줄줄이 따라 올라오는 생선에 김동철 씨의 두 손에도 흥이 가득합니다. 김동철 씨 부부가 각양각색의 생선들을 어창에 넣는다. 이 부산에서 가지러 오거든. 하루를 가지러 이거를 그러면 하루 시판해야 되겠다면 우리가 일찍 봐야 되겠다. 잡아줘야 시판해야 되거든. 이 거기 부산까지 가거든. 이 부산. 그래서 그래. 요거는 이제 고정 정치만 이 특수만 해갖고 고정시 놓고 잡는 거예요. 고정 가는 거 차단해가 고기를 잡는 거예요. 이동식이 아니고 이거는 어부가 고정이 돼 있다고 항상 바다에. 예전만큼은 잡히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답니다. 아내 박경자 씨 66세. 이 어장은 숭어 어장이라 해 지금. 숭어가 오늘 많이 안 잡았어요. 어제 같은 날은 숭어 많이 잡고, 근데 오늘은 숭어 많이 못 잡았어요. 그래도 오늘의 일감 두둑이 채워 돌아갑니다. 배에 서 있는 김동철 씨 등 뒤로 햇살이 가득 비친다. 항에 도착하니 부산서 마중 나온 손님이 기다립니다. 아저씨가 뜰채에 생선을 담아 옮긴다. 어시장 나갈 틈도 없이 횟집으로 모두 팔리는 건데요. 아저씨가 트럭 수조에 넣은 생선을 몇 개는 분리용 그물에 넣는다. 오늘도 새벽잠 떨치고 나온 보람이 있습니다. 유통업자 홍순동 씨 61세. 주로 보면 숭어, 방어, 농어 요 어종이 많이 올라옵니다. 보면 가을철 되면 이제 겨울철하고 보면 이제 큰 방어 있죠. 대방어 이런 것도 지금 많이 나고요. 짙푸른 바다를 둘러싼 마을에 햇살이 가득하다. 마을길. 바다를 품고 살아온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를 따라 발길을 옮겨봅니다.
임택 작가가 벽에 그려진 소박한 그림과 글들을 본다. 고즈넉한 풍경이 잠시 쉬어가라며 손을 건네는 듯합니다. 바닷가 마을에 오면은요, 먼저 비릿한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멀리서 들릴 듯 말 듯하게 들려오는 이 파도 소리. 그래서 바다는요, 한 번에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기 때문에 더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꺼내보고 싶은 풍경들. 거기엔 누군가의 삶도 있겠죠. 집 담벼락에 물고기와 갈매기 등의 바다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새 바닷일 마친 김동철 씨를 여기서 또 만났습니다. 바닷가 언덕에서 김동철 씨가 가위로 나무를 뜯는다. 일을 하시네요? 예, 나무 캐고 있어요. 근데 여기 5천 마리라서 고기만 잡는 줄 알았더니 농사도 지으시네요. 예, 다 그래. 네. 근데 이 나물이 뭐예요? 이름이? 부지깽이. 부지깽이. 저 처음 들어보는데 이 부지깽이는 어떻게 해서 먹어요? 된장에도 무치 먹고, 예, 그다음에 소금에도 무치 먹고 이래. 부쳐 먹고. 예, 맛은 어때요? 맛은 뭐 먹어보면 또 표현을 못하겠어. 먹어보면 그 사람이 표현해지지. 내 스스로 표현 없어요. 다른 가면 맛은 좋아요. 나물 맛은 있나요? 예. 아기 손만한 부지깽이 잎들은 가장자리가 뾰족뾰족하다. 고됐던 하루도 잊게 해준다는 부지깽이 나물 가득 얻었으니 이제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김동철 씨 집 부엌. 바닷일에 농사에 바쁜 남편과 산 세월도 어느새 40여 년째인 아내. 방 벽에 가족사진 액자가 여러 개 걸려 있다. 우리 아들내미 이제 같이 살다가 결혼하고 난 뒤에 이제 나가 살고 우리는 우리까지 남아가 아직 살고 있어요. 지금은 저거대로 살고 우리는 이대로 살고.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바다 사업할 적에는 아들내미가 부모들 다 도와주고 이제 밭 일도 도와주고 다 하긴 좋았어요. 그런데 조금 나가 살긴 좀 섭섭하기는 섭섭해요. 아내가 양파를 썬다. 그래도 지난 시간 되돌아보면 어부 남편 덕에 끼니 걱정은 없었답니다. 아내가 가스불에 올린 뚝배기에 무와 양파, 손질한 생선을 넣는다. 아내만의 요리 비법도 따로 있다는데요. 된장을 넣었다. 된장을 넣으면 뭐가 다른 거예요? 비린내가 안 나요. 생선은 비린내가 많이 나잖아요. 이건 아예 비린내가 안 나요. 된장을 넣으면 소금과 간을 하면은 비린내가 많이 나요. 아이가 치고 이래요. 아예 잡내가 안 나니까 된장을 넣어요. 그러면 다시 보세요. 끓는 물에 나물을 넣는다. 남편이 좋아하는 부지깽이 나물도 아내의 음식 솜씨 빌릴 차례. 아내는 삶아낸 부지깽이에 다진 마늘과 된장, 참기름 등을 넣는다. 40여 년 함께 살아온 내공으로 남편 입맛 눈 감고도 맞춘다는 아내입니다. 야외 테이블에 정갈한 밥상이 차려져 있다. 울주 바다와 땅이 내어준 자연 밥상. 임택 작가가 김동철 씨 부부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한다. 바다를 풍경 삼아 둘러앉으니 시장함이 몰려옵니다. 임택 작가가 박경자 씨가 앞접시에 덜어준 탕을 먹는다. 아우, 달고 맛있다. 간도 잘 됐어요. 아, 많이 드세요. 식감이 부드럽고 네. 씹히는 맛이 있고 고소하네. 아내의 손맛 칭찬에 부부 얼굴에도 웃음꽃 피어나네요. 신기한 거야, 그죠? 뭘 한다고 이거? 여기서는 농부도 돼야 되고 어부도 돼야 돼요. 먹고 살기 해서 편안하고 내가 또 먹는 거게 내가 키워서 먹을 수 있고 또 바다 가서 내가 잡아서 먹을 수 있고 좋은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조건이 하나뿐 좋은 점이 그게 하나뿐이에요. 아니, 남들은 한 가지 하기도 힘든데 어부도 하시고 농부도 하시고 많은 일을 하시네요. 아, 내 사람 보람이 있다면 힘은 들어도 해야 돼. 재밌잖아요. 좋지. 농부이면서 어부이신 남편을 뜻은 너무 사랑하고 좋지. 잘해주세요. 두 분이 너무 네. 행복해 보이세요. 아, 그래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네. 그지? 소박한 행복이 더해져 마음까지 든든해집니다. 자막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서면 울주의 아침을 깨우는 또 다른 소리. 창고형 목장. 그 소리를 따라가 보면 반가운 풍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장 안 축사에 소들이 줄지어 있다. 예로부터 울주는 사람만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었는데요. 비옥한 땅에서 사람과 소들은 함께 자연을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이 소름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려요. 목장주 김정화 씨 52세. 지금 소들 우는 소리가 엄청나게 들리죠. 네. 이 친구들이 그 동물이라 우는 소리라고 들리지만 이 친구들 빨리 이제 집 밖을 나가야 됩니다. 방목을 하러 가야 되는데 밤새 집 안에만 있다가 이제 운동하러 나갈 시간입니다. 그래서 빨리 내보내달라고 답답하다? 우는 소리입니다. 예, 답답하다. 김종화 씨가 목장 철문을 열어젖힌다. 매일 아침 10시 목장문이 열리는 시간. 녀석들 기다렸다는 듯이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데요. 사람 2배 되는 소들과 어린 소들이 맹렬히 뛰어간다. 야, 멋지다. 흙먼지가 뿌옇게 날린다. 소들은 너른 초원을 뛰놀며 자유를 즐깁니다. 50여 마리쯤 되는 소떼가 물결치듯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바로 이 시간을 기다려온 이유겠죠. 지금 막 뛰쳐나가는 걸 보니까 그 뭐 아르헨티나나 이런 그 초원으로 뛰쳐나가는 그 소떼들 있잖아요. 네. 그걸 잠시 딱 생각이 났어요. 네, 저희 목장도 이렇게 네.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방목으로부터. 멋졌어. 울주는 1000m가 넘는 7개의 봉우리를 품고 있습니다. 산세가 유럽의 알프스처럼 아름답다 해 영남 알프스라 불리기도 하죠. 김종화 씨와 임택 작가가 초원을 함께 걸어간다. 그 산 골짜기마다 소를 키우는 사람들도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김종화 씨 역시 도시살이 접고 소들과 동고동락하게 된 이유가 울주의 자연 때문이라는데요. 두 사람이 나무 그늘에 앉아 있다. 여기가 고향이세요? 고향은 여기는 아닙니다. 아, 어릴 적에는 도시에 살았고요. 네. 여기는 주말 농장. 아, 주말 농장으로 목장을 하시다가. 예,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이렇게 요즘 보면은 그 유명한 한우 뭐 많잖아요, 지역이. 네네. 근데 여기는 울주에 소가 이렇게 많이 있다, 이런 거는 못 들어봤거든요. 혹시 언양불고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유명하죠, 그거는. 예, 예. 네. 그 언양불고기가 유명한 이유가 저도 어릴 때 여기 와서 주변 사람들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여기 굉장히 유명한 우시장이 있었대요. 아, 네, 그러면서 이 지역이 우시장을 주변으로 소들 사육조차도 이렇게 유명하게 된 그런 아. 경우입니다. 근데 그런 소를 이제 키우는 것과 우시장이 있는 건 좀 별개인데, 여기서 이렇게 큰 목장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목장을 할 거라고는 어릴 적에는 생각을 못 했고요. 네. 그냥 주말 농장이라 주말에 가끔 와서 목장에 쉬었다 가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목장에 와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뭔가 하나 줄을 건네주는데 이 줄을 잡고 도와드린다고 잡고 있었는데 네. 이 줄이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이 목장이 되더라. 목장을 잡고 있는 줄이었구만. 잡은 그런 경우가 됩니다. 아, 김종화 씨는 먼 인생길 함께 해줄 동반자가 있어 외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울타리 없는 곳에서 소떼들이 자유롭게 풀을 먹는다. 자막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울주의 아침 풍경에는 낭만도 있습니다. 이옥희 씨 63세. 작가님 보시기에는 여기가 다 무슨 색으로 보이세요? 이거 다 녹색이죠. 뭐 다른 뭔 색이 또 있어요? 저도 녹색으로 보이기는 한데 그 네. 녹색 속에 네. 오방색이 다 있어요. 전 다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어디에 있어요 그런 게? 네. 요 꽃에도 있고 아. 망토꽃이거든요. 여기에도 음. 있고 요 바닥에 질갱이에도 있고 네. 찔레 꽃은 지고 아하.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것. 어떤 게 찔려요? 천연 염색가 이옥희 씨가 전지가위로 나뭇가지를 자른다. 풀, 꽃, 열매가 담은 색인데요.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마술 같기도 합니다. 나뭇가지가 천가방에 가득 찬다. 계절이 바뀌면 나무들도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식물들이 바뀌는데 또 색은 같은 색을 얻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하세요? 아, 이 찔레나무만 하더라도 어릴 때 새순으로 염색할 때도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매가 맺혔을 때 염색할 수도 있고 근데 같은 색을 계속 얻을 수 있어요? 사시사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네네. 사시사철도 다르고 시시때때도 다릅니다. 네. 시시때때로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이렇거든요. 이제 계절마다 색이 다르고 아, 그다음에 또 그걸 절기로 나눠가지고 24절기 되면 그 절기마다 색이 다르고 아. 네 그렇습니다. 하얀 잎의 풀꽃가지가 이옥희 씨 허리만큼 자라 있다. 그래서 더 귀하기도 한 자연의 색. 검정 기와가 멋스런 한옥. 이옥희 씨가 25년 전 터를 잡은 고즈넉한 고택입니다. 주인의 성격대로 정갈한 멋이 느껴지는데요. 닭종이 인형, 물레방아, 목공품 등등. 고택살이 적적함 달래준 건 바로 염색이었답니다. 이옥희 씨가 작업장에 있는 찜솥 뚜껑을 연다. 와. 향 좋지. 예. 어우. 자연에서 얻어온 것들은 염색의 귀한 재료가 되는데요. 낫으로 풀가지들을 뒤적여준다. 이건 지금 어떤 과정이죠? 아, 이거는 제가 그 천연 염색, 자연 염색을 하는 과정 중에 네. 이제 염액을 추출하는 과정인데 네. 저는 항상 천을 색이나 효능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거든요. 그 그릇에 담으려고 하니 우리가 보통 뭐 있는 거는 음식을 먹다면 이 건더기를 담아야 되는데 네. 저는 이 속에 있는 색을 담을 겁니다. 그러려고 지금 색 담으려고 색 빼는 과정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색을 빼느라고 네. 펄펄 끓이신 네, 거구나. 뒤엉킨 투박한 나뭇가지와 잎들이 솥에 가득하다. 임택 작가가 솥 위에 털 마이크를 대고 헤드폰을 쓴 채 끓는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릴 적에 뭔가 맛있는 것이 익어가는 소리,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인지 이 소리가 뭔가 멋진 색깔이 만들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윤이 나는 항아리가 정연하게 있는 앞마당. 햇살 가득 염색하기 좋은 날입니다. 이옥희 씨가 양은 대야에 담긴 염료에 천을 담가 뒤적여준다. 이렇게 천을 만지는 게 좋아진 이유가 있다는 이옥희 씨. 이옥희 씨는 천을 한 덩이씩 짜서 물기 없는 양은 대야로 옮겨 놓는다. 어린 시절 엄마와 할머니의 옷 찢던 모습이 떠오른답니다. 이옥희 씨가 염료를 입힌 천을 하나하나 줄에 넣는다. 임택 작가가 도와준다. 자연 그대로의 색을 머금은 천에는 이옥희 씨의 고운 마음도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제가 이 색을 내는 과정을 다 봤잖아요. 근데 그 단계마다 제가 이거는 이런 색이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예상이 다 깨졌어요. 깨지고 결과적으로 나타난 이 색깔은 전혀 다른 것인데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어떤 때는 제 마음이 그날 기분에 따라서도 색이 달라집니다. 아, 네네.
완전히 변하지는 않지만 음. 이게 색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아, 네. 그날의 날씨, 네, 습도, 네, 네. 기분마저도 네, 다 자연이 주는 대로 그냥 네, 받으시는구나. 네. 그래서 뭐 그냥 이만큼의 색 이런 건 전혀 없고 항상 주는 대로. 네. 근데 그게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보면 숙성이 돼서 보면 네. 그때 주는 대로 아무 이의 없이 받았던 색이 응. 제일 이뻐요. 아, 줄에 걸어둔 직사각형의 긴 천들이 햇빛을 흠뻑 받고 찬란거린다. 긴 하루가 끝나고 해가 산봉우리 너머로 기운다. 이오키 씨가 재봉틀 앞에서 분주한 모습인데요. 이오키 씨가 재봉틀로 능숙하게 폭 좁은 천에 박음질을 한다. 임팩 작가가 미소 짓는다. 깜짝 선물을 건넵니다. 휴대폰 나가지고 네. 천가방이 완성되었다. 임팩 작가가 연분홍색 천가방을 사선으로 매본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어울려요? 네. 휴대폰 맨날 잃어버렸는데. 잘- 네. 훌라모 한 그루 메고 네. 다닌다 생각하세요. 인생의 스승이 엄마였다는 이오키 씨. 그래서인지 누군가를 위해 정성을 들이는 것. 또 넉넉한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언젠가부터 삶의 즐거움이자 낙이 되었답니다. 이오키 씨가 냄비에 끓인 산딸기를 건져낸다. 이오키 씨가 만들어내는 색들처럼 음식에도 색 그대로의 빛깔이 선명한데요. 엄마가 해주시던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 이렇게 종종 해먹곤 한답니다. 산딸기 소스에 열매를 넣는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이렇게 해주는 거를 먹고 자랐고 먹으면서 이제 배운 거죠. 근데 요즘 보니까 뭐 서양의 푸딩 하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입에 닿는 미각의 촉각, 미각이나 촉각, 향기는 이제 푸딩하고는 완전히 격이 다른 거죠. 훨씬 고급스럽습니다. 네. 그런 우리 전통 음식인데 얘는 저희 집안에서만 내려오는 음식. 오늘 이렇게 하면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동그란 산딸기 열매가 새빨갛다. 윤택 작가가 앙증맞은 화로 모양의 접시에 담긴 산딸기 푸딩을 먹는다. 추억이 가득한 산딸기 푸딩의 맛은 어떨까요? 꿀맛이네. 아 그래? 예, 꿀맛이야. 꿀도 들어갔나 봐요, 산딸기에. 네, 꿀 들어가세요. 이오키 씨도 산딸기 푸딩을 기분 좋게 먹는다. 사실 제가 이런 음식은 처음 먹어보거든요. 아 네. 예. 그 염색도 하시지만 네. 아주 음식에도 조예가 깊으신 것 같아요. 염색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산에 염제하러 가면 그걸로 이제 또 염제거리도 해오면서 또 내나 염제거리가 또 이제 어린 순이나 이런 거는 또 먹거리가 되기 때문에 또 먹거리로 하고 또 이제 그거를 또 이제 돌려서 약으로 만들면 약재고 예, 그게 일상이 쭉 이어져서 네 그래서 이런 아, 네. 먹으면 식재고 염색하면 네. 염제고. 네. 밤이 깊어간다. 자연의 섭리대로 흘러가는 하루가 지나갑니다. 울주의 아침이 또다시 시작됩니다. 수많은 삶의 파도를 넘어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풍요로운 자연에 기대어 넉넉한 마음 내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울주의 아침이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기획 KTV 국민방송. 지금까지 화면 해설 방송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시즌2 울주의 아침이 시작되면 이었습니다.